렉처 12 CAD and Parameters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외부 CAD 모델을 이제 불러드릴 때 이제 어떤 파일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지, 그러면 그 파일에 파라미터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파라미터를 어떻게 불러오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CAD 소프트웨어와의 상호 호환성은 모든 그 CAD 프로그램을 다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NCS 워크벤치에서 불러들일 수 있는 파일이 있고 일부 제한적인 것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AD 파일을 불러올 때는 그 리더 방식으로, 그러니까 CAD 안에 워크벤치 안에서 그 CAD를 그냥 파일을 읽어서 불러들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플러그인 방식으로 그 CAD 모델 안에 NCS 탭이 있어서 그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연결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워크벤치는 디자인 모델러와 스페이스 클레임을 주로 이제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그려진 모델들을 쉽게 가져오고 또 파라미터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요 그림은 프로젝트 스키매틱 창에서 지오메트리 선택했을 때 프로퍼티가 생성되는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델을 불러올 때 솔리드 바디를 가져올 거냐, 서페이스 바디를 가져올 거냐, 라인 바디를 가져올 거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널리시스 타입을 3D로 할 거냐, 2D로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지오메트리에 관한 프로퍼티 창입니다. 한번 예를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워크벤치 파일을 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지오메트리 클릭했는데 여기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죠. 프로퍼티가. 그런 경우에 지오메트리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프로퍼티가 있죠. 이 프로퍼티를 체크를 하면 옆에 있는 이런 프로퍼티 창이 활성화 된다고요. 그래서 솔리드 바디, 서페이스 바디, 뭐 라인 바디 이렇게 체크해서 가져올 수 있고, 해석 모델을 3D로 할 거냐 혹은 뭐 2D로 할 거냐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파라미터 키는 ANS 또는 DS로 되어 있는 그 파라미터명을 가져올 거다. 그런 경우에 여기에 이제 요거를 써주고 특정 네임을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그럼 이제 모든 파라미터 키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워크벤치에서 CAD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그 파일들을 보면 인벤터 파일, 그 다음에 카티아, 그다음 PTC, 뭐 지멘스에서 NX, 솔리드웍스, 솔리드 엣지, 오토캐드, 라이노, 스페이스 클레임 그런 파일들을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프로퍼티 내에서 솔리드 바디를 가져올 거냐, 서페이스 바디를 가지고 올 거냐, 뭐 라인 바디를 가져올 거냐를 체크해서 이제 가지고 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널리스 타입에서는 이제 3D냐, 2D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성, 하중, 경계 조건들을 하지 않고 CAD에서 정의한 정보로 업데이트를 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원래 CAD 프로그램에서 그렸던 그 기준 좌표계가 있죠. 혹은 지역 좌표계, 그런 좌표계들을 그대로 워크벤치로 가져올 거냐, 이런 좌표계들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면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걸 이제 체크를 하고 그럼 외부 CAD 파일에 있는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가져와서 할 거냐를 체크를 하게 되면 그것들을 지원하는 그 파일들이 뭐 인벤터, 카티아, 뭐 V5, 뭐 PTC 이런 파일들을 지원을 해주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들이 이제 있죠. 자, 이 표를 이제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인데 이 파라미터는 변수를 말하거든요. 근데 변수가 왜 필요하냐? 변수가 왜 필요하냐 보면 변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진행할 때 이런 것들을 변수로 지정할 수 있죠. 이 높이를 높이니까 뭐 h라고 변수를 넣어볼게요. 그다음 얘는 width 뭐 이렇게 변수를 놓고 여기 이제 경계 조건을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하중을 가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응력이 발생되겠죠. 자, 그러면 변수 w와 h가 독립 변수로 돼 있어요. 독립 변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y는 뭐 ax 플러스 b가 돼 있는데 x가 독립 변수죠.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바뀌죠. y가 목적 함수가 됩니다. 혹은 종속 함수라고 하고 독립 변수 그다음에 y 여기서 응력은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종속 변수. 자, 이 독립 변수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w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응력이 더 커질 테고 h가 커지면 커질수록 응력이 작아질 테고 그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최적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서 CAD 시스템에서 네임드 셀렉션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 나는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네임드 셀렉션 뭐 A1으로 해놓고, 자, 얘는 뭐 A2로 해놓고, 얘는 A3로 지정을 해놓은 모델을 불러왔을 때, 이 A1, A2, A3라고 하는 네임들을 가지고 올 거냐, 아니면 가지고 오지 않을 거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임드 셀렉션 키를 이걸 체크를 하면 이제 가져오는 거고, 네임드 셀렉션 키 중에 또 여러 이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나는 NS라고 그러니까 이름 지어 놓은 뭐 NS, 뭐 A1, 뭐 NS, A2 이렇게 이름 지어 있는 거를만 가져오겠다 하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름을 넣으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NCS 안에서는 NS, 네임드 셀렉션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매니저 안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놨던 네임드 셀렉션을 표현해 놨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워크벤치에서 또 머터리얼 프로퍼티, 그러니까 CAD에서 적용했던 머터리얼 프로퍼티를 가져오게 할 거냐, 가져오게 하지 않을 거냐, 그런 것들을 또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CAD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얘는 스틸, 그다음 얘는 알루미늄, 얘는 커퍼 이렇게 돼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놔서 모델링을 했어요. 모델링을 하면 얘가 이제 CAD 파일로 만들어졌겠죠. 그럼 이 CAD 파일을 불러왔을 때 이 파트는 스틸, 이 파트는 알루미늄, 이 파트는 카퍼로 지정된 거를 가져올 거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체크를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지원해주는 파일들이 이제 오토데스크, 얘는 이제 제한적으로 지원해주고, 카티아는 지원해주고, 프로이는 PTC 얘 지원해주고, 뭐 지멘스 NX 지원해주고, 솔리드웍스 제한적으로 지원해주고, 이제 이런 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에서 우리가 이제 그 파라미터 플래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 그 부분이 파라미터로 이제 들어가요. 파라미터로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냐, 물성치에서 파라미터를 변수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영스 모듈러스 이 값을 변수로 넣은 거죠. 그러면 이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는 그런 함수가 있겠죠. 보통 응력이 될 수 있고 변이가 될 수 있고 한데,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되냐면 얘는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변수, 그죠? 독립 변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CAD 파라미터 중에 DS라고 이름을 짓고
numbers of 홀의 개수를 파라미터로 했네요. 그러면 이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럼 얘가 이제 독립 변수가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인풋 파라미터인데 얘는 프레셔 값을 인풋으로 넣네요. 프레셔 값이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 함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려면 얘는 결국엔 독립 함수. 그 다음에 얘는 이퀴버런트 스트레스죠. 얘는 응력입니다. 응력. 얘는 응력인데 어떤 독립 변수에 따른 결과물이죠. 그럼 얘는 종속 변수가 됩니다. 종속 변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워크벤치에서 파라미터를 설정하면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 셋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지오메트리 안에서 제가 지오메트리 안에 변수를 만들었거든요. 변수를 만들고 모델을 불러오면 그 모델 안에 파라미터 셋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열어보면,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변수가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는다고요. 그 다음에 홀 포지션, 랭스, thickness, 그거에 따라서 세이프 팩터를 봤네요. 세이프 팩터 미니멈 값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본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디자인 포인트라고 해갖고, 여기 디자인 포인트라고 해갖고, 디자인 포인트 0부터 4까지 5개가 있는데, 홀 포지션을 2.7, 3, 3.2, 3.5, 2.8로 놨을 때, 랭스를 다양하게 넣었을 때, thickness를 다양하게 넣었을 때, 세이프티 팩터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테인을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리테인이 첫 번째만 됐죠. 결국에는 이 5개를 다 계산을 해주고, 데이터는 이 첫 번째 데이터만 내가 저장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를 내가 다 저장하고 싶다면, 얘를 다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지정했던 그 값들을 파라미터 1, 파라미터 2, 파라미터 3에 대한 그런 값들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파라미터를 체크를 하면 밑에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한 그런 창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체크하면 여기 창이 나오죠. 그럼 익스프레션이 2.7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단위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대가로로 넣어서 단위를 넣으면 이제 단위가 바뀝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리테인을 체크하면 저장이 된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예인데, 우리가 이제 프레셔 값을 변수로 넣고요. 여기는. 그죠? 프레셔 값을 오픈 프레셔라고 해서 변수로 넣고, 또 프레셔 값을 또 변수로 넣고, 그거에 따라서 세이프 팩터를 미니멈 값을 변수로 놨네요. 그러면 자, 얘가 이제 독립 변수. 자, 얘가 이제 독립 변수. 독립 변수. 얘는 이제 종속 변수. 자,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요런 거를 놓고 플러스 5 하면 여기 어떻게 나오냐, 이제 그런 거 했었죠. 그럼 일로 집어넣는 게 뭐죠? 일로 집어넣는 게 이게 독립 변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온 결과, 일로 나온 게 이제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 그죠? 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포인트를 내가 더 많이 생성하고 줄이고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디자인 포인트를 지금 홀 포지션, 랭스, thickness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이제 얘를 한번 봅시다. 디스커버리를 열고, 아이고 디스커버리가 아니라 스페이스 클레임인데, 자, 여기서 스페이스 클레임을 열고, 스페이스 클레임으로 열고,
그럼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 안에서 제가 변수를 만들어 놨는데 홀 포지션, 요게 홀 포지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홀 포지션으로 잡았죠. 이렇게 홀 포지션으로 잡아서 이게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랭스는 요 랭스입니다. 요 랭스, 요 바의 랭스. 그래서 이 랭스를 줄이느냐 늘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thickness는 요 두께입니다. 두께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거에 따라서 그 세 가지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모델링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디자인 포인트에서, 자, 여기 보면 이 디자인 포인트 홀 포지션, 그 다음에 랭스, thickness 값을 제가 다르게 뭐 2.6, 그 다음에 뭐 2.8, 그 다음에 3.0, 3,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뭐 3.4 이런 식으로 바꾸고, 뭐 길이도 뭐 40, 그 다음에 뭐 40, 42, 그 다음에 뭐 44, 그 다음에 46, 뭐 48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thickness 값을 다르게 해서 디자인 포인트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디자인 포인트는 내가 여기다 추가를 하면, 여기다 이제 값을 넣으면 되거든요. 뭐 6.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디자인 포인트가 또 만들어지죠. 그런 식으로 디자인 포인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해석을 이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 포인트가 정해지면 내가 특정 디자인 포인트가 지금 요 C 홀 포지션이 정해졌죠. 이 홀 포지션에서 내가 차트를 보고 싶다. 그럼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X 방향으로는 디자인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 방향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이프티 팩터에 대한 영향을 본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디자인 포인트, 내가 설정한 디자인 포인트가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설정한 디자인 디자인 파라미터에 대한 값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요 파라미터 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색상을 바꾼다던가, 뭐 라인의 뭐 두께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색깔들, 그 다음에 네이밍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오메트리에서 우리가 모델이 수정됐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변경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오메트리 셀에서 업데이트 from CAD 하게 되면 그 업데이트된 것들이 요 Mechanical Application, Static Structural 안에서 반영이 돼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워크샵 12.1 파라미터 매니지먼트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브라켓 모델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 브라켓 모델의 굿셋으로 이렇게 지지가 돼 있고, 이 브라켓 모델은 지금 그 브라켓 모델은 이 부분이 픽스드로 지정돼 있고, 이 부분에 false를 갑니다. false, FY로.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frictionless support로 지정이 돼 있고, 그랬을 때 이 브라켓의 두께 T, 굿셋의 두께 T, 얘는 1으로 하고 얘는 2로 합시다. 그게 바뀌어질 때 당연히 매스가 바뀌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이제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워크벤치를 띄우시고, 워크벤치에서 스태틱 스트럭처럴로 얘를 띄우시고, 지오메트리에서
지오메트리에서 브라켓 파일을 불러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불러왔는데 파일을 브라켓 파일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에서 얘를 에디트 또는 2번 클릭해서 엽니다. 열면 이제 이렇게 모델이 이제 넘어왔죠. 파일명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브라켓 스텝 파일입니다. 브라켓 스텝 파일. 이 파일을 이제 불러오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모델이 두께가 굿셋의 두께는 1mm. 그 다음에 이걸 파라미터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브라켓의 두께는 2mm로 하고 얘를 파라미터로 가져오고, 그럼 굿셋과 브라켓의 두께가 파라미터로 넘어왔죠. 그 다음 지오메트리에 가면 당연히 두께가 바뀌니까 프로퍼티에서 매스가 또 파라미터로 이제 가져오고, 이렇게. 자, 커넥션을 봅시다. 지금 이 브라켓과 굿셋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커넥션 그룹을 가져오고, 커넥션 그룹에서 지금 페이스와 엣지가 접촉이 일어나죠. 페이스와 엣지 접촉이 일어나니까 페이스 엣지가 노로 돼 있죠. 얘를 페이스 예스, 이 부분입니다. 페이스 엣지.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토매틱 커넥션, 그럼 이제 컨택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컨택이 만들어졌고, 당연히 본디드로 이제 진행을 하고, 메쉬에서는 브라켓과 굿셋을 선택해서 사이즈를 1.5로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로 선택한 다음에 여기 라운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라운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이징을 넣는데, 이 라운드 되어 있는 부분은 0.3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메쉬는 제너레이트 메쉬에서 메쉬를 생성을 시켜주고, 앞서 요거 해석을 진행할 때 저는 이제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 메쉬가 서로 커넥션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뭐 문제인가 그랬더니 지오메트리를 한번 열어야 됩니다. 지오메트리를 한번 열어서 이렇게 모델을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하면은 이제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태틱 스트럭처럴에서 엣지로 선택한 다음에 여기 아래 홀을 선택해서 여기를 픽스드 서포트, 그 다음에 이 아랫면 선택을 해갖고 페이스로 선택해서 이 아랫면 여기를 프릭션리스 서포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엣지로 선택해서 이 위에 홀 라인을 선택해서 얘를 force를 가하는데, force는 y 방향으로 20N을 가합니다. 20N을 이렇게 이제 가하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솔루션에서 스트레스,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뽑는데,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는 등가응력 또는 본마이스 스트레스라고 하죠. 본마이스 스트레스의 맥시멈 값을 파라미터로 가져오게 해서 해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해석을 진행했더니 이제 해석이 완료가 됐죠. 해석이 완료가 됐고, 예,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형상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지금 두께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디스플레이에서 shell, thickness, shell and beam 이걸 체크를 하면 이렇게 두께로 보이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볼 때 엣지를 보지 않고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응력이 발생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 세트를 한번 가봅시다. 파라미터 세트를 갔더니 첫 번째 구수의 thickness, 그 다음에 브라켓의 thickness, 지오메트리 매스의 요게 파라메타, 이퀴벌런트 스트레스가 파라메타 이렇게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디자인 포인트는 설계 포인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굿셋 thickness 1로 해놓고 브라켓 thickness 2로 해 이렇게 설정을 했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체크를 하고 디자인 포인트 대 요 P4 이퀴벌런트 스트레스에 대한 변형량을 보면
자, 결과를 봤더니 디자인 포인트에 따른 맥시멈 스트레스가 지금 하나죠. 당연히 하나죠. 디자인 포인트를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디자인 포인트를 자, 브라켓 thickness 2, 그 다음에 여기도 2,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 여기는 3, thickness가 4가 될 때, 그 다음 굿셋의 thickness가 2, 2, 3, 3, 4 이렇게 됐고, 브라켓은 뭐 1, 2, 1, 2, 1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요 포인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디자인 포인트 5개에 대한 결과가 첫 번째 것만 나와 있죠. 얘를 업데이트 올 디자인 포인트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요 5개에 대해서. 자, 요걸 5개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데, 이미 저는 이제 계산한 거를 이제 가지고 오면 자, 이렇게 이제 5개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근데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자인 포인트 요 포인트에서 디자인 포인트에 따른 결과를 보면 이제 이런 그래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에 따라서 얘가 응력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발생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트 1, 2, 요 이제 차트 0으로 되어 있는 요 넘버링의 순서 때문에 그런데, 요 넘버링의 left는 equivalent stress, right은 mass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이제 mass에 대한 포인트고 여기는 equivalent stress에 대한 포인트의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자, 여기 보면 모달 해석에 대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으면은, 자, 모달 해석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지금 이제 본마이스의 스트레스는 15메가파스칼 이하, 질량은 0.1 이하, 그 다음에 1차가 2000 이하인 디자인 포인트를 진행을 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해석을 디자인 포인트를 통해서 해석을 했더니 2000 이하, 뭐 거의 다 되네요. 그 다음에 15메가파스칼이었나요? 네, 15메가파스칼, 얘도 15메가파스칼 다 이하고, 그 다음에 무게는 0.1kg 이하인 경우, 이거 다 해당되네요. 다 해당되는.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까지 해석을 하면, 자, 프리퀀시까지 이제 해석을 하면, 프리퀀시를 이제 스태틱 스트럭처럴에다 갖다 붙이죠. 모달 해석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얘를 열어보면 여기 이제 스태틱 스트럭처럴 밑에 모달이 들어왔죠. 그 모달의 그 프리퀀시 첫 번째 인포메이션에 있네요. 토탈 디포메이션의 인포메이션을 열면 프리퀀시 첫 번째를 파라미터로 지정을 하면, 이 값을 파라미터로 해서 여기 파라미터 세팅에 가면 여기 이제 파라미터로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굿셋 thickness가 바뀐 경우, 브라켓의 thickness가 바뀐 경우의 수를 5개까지를 했을 때 그에 따라서 1차 모드의 주파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었죠. 저도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어디에 있냐면 요 토탈 디포메이션 1차의 인포메이션에 보면 여기 프리퀀시가 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브라켓에 대한 파라미터를 지정해서 하는 브라켓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